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정입니다. 48살이죠. 대형마트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15년 동안 믿어왔던 남편이 83살 치매 어머니 통장에서 5억 원을 빼서 도박했다는 사실. 그것도 어머니를 효자처럼 돌봐주는 척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세상에는 정의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 차가운 11월 아침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새벽 6시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떨리고 있었죠. 은정아, 내 돈이 어디 갔을까? 분명히 많이 있었는데. 치매 진단을 받은 지 1년이 지났지만 돈에 대한 기억만큼은 또렷했어요. 가끔 다른 건 기억하지 못해도 통장에 5억 원이 있다는 건 정확히 알고 계셨거든요. 엄마 걱정 마세요. 철민이 오빠가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최근 들어 어머니가 돈 얘기를 너무 자주 하시거든요. 하루에 서너 번씩 전화해서 내 돈이 어디 있냐고 물으시곤 했어요. 처음에는 치매 증상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왜 다른 건 잊어도 돈 얘기만큼은 이렇게 또렷하게 기억하실까? 아침 준비를 하면서 거울을 봤어요. 48살 여자의 얼굴이 비쳐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흰머리도 보였죠. 15년 전 결혼할 때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남편 철민이는 제 친정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잘 돌봐줬거든요.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제 어머니를 시어머니처럼 모셨어요. 우리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말이죠. 명절 때마다 용돈도 챙겨드리고 아프시면 병원에도 모셔다 드렸습니다. 저보다 더 세심하게 챙겨드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도 철민이가 먼저 나섰습니다. 제가 어머니 돌봄을 도와드릴게요. 통장 관리도 제가 할게요. 저는 고마웠죠. 대형마트에서 하루 종일 일하느라 바쁜데 남편이 이렇게 도와주니까 든든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통장과 인감을 철민이에게 맡겼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우리 엄마 부탁해요.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어머니인데. 그때 철민이의 눈빛이 진실해 보였어요. 정말로 어머니를 아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게 연기였던 거죠. 대형마트로 출근하는 길에도 어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돈이 어디 갔을까? 혹시 정말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마트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집중이 안 됐어요. 계산대에서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계속 어머니 생각만 났습니다. 동료가 은정 씨 오늘 왜 그래요? 라고 물을 정도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철민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엄마가 또 돈 얘기하셨어요. 또요? 치매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철민이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거든요. 여보, 혹시 어머니 통장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왜요? 다 잘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면 어머니가 안심하실 것 같아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통장은 지금 은행에 맡겨놨어요. 정기예금 정리하느라고.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기예금을 정리한다고 통장을 은행에 맡겨놓는다고요? 그런 경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오후 내내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 통장 생각뿐이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퇴근 후 집에 들어서니 철민이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인지 집에 와서도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죠. 전에는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었는데 말이에요. 여보, 퇴근했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철민이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뭔가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게임이라도 하고 있는 걸까?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뉴스 보고 있어요. 하지만 화면을 얼핏 봤는데 뉴스 같지 않았어요. 뭔가 숫자들이 많이 보이는 사이트였습니다. 주식 사이트인가 싶기도 했고요. 저녁을 먹으면서 다시 물어봤어요.
여보, 엄마 통장 진짜 언제 가져올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곧 정리 끝날 거예요. 그런데 철민이가 제 눈을 똑바로 보지 않더라고요. 15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철민이가 왜 이렇게 어머니 통장을 보여주기 싫어할까? 정말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새벽 3시쯤 되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철민이를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내일 직접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다음 날 아침 철민이가 회사에 간 후 바로 은행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은행에 도착해서 창구 직원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통장 잔액 좀 확인해 주세요. 신분증과 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신가요? 다행히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민이가 어머니 돌봄을 맡으면서 준비해 뒀던 거였죠.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잔액이 500만 원 남았네요. 네? 뭐라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분명히 5억 원이 있어야 하는데 500만 원?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거든요. 5억 원 맞죠? 5억 원 있어야 하는데요. 아니요, 500만 원입니다. 여기 화면 보세요. 모니터를 돌려서 보여주더라고요. 정말로 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5억 원이 아니라 500만 원. 무릎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은행 의자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기예금은 어떻게 됐나요? 작년 여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모두 해지되었습니다. 누가 해지했나요? 보호자분이 어르신과 함께 오셔서요. 보호자. 그건 철민이를 말하는 거였어요. 어머니와 함께 와서 정기예금을 해지했다는 거죠. 거래 내역 좀 뽑아주실 수 있나요? 네, 잠시만요. 프린터에서 거래 내역이 나왔어요. 1장, 2장, 3장. 무려 5장이나 됐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5억 원이 10차례에 걸쳐 인출되었더라고요. 2023년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모두 철민이가 어머니와 함께 온 날짜들이었어요. 하루에 5천만 원씩 뽑은 날도 있고 3천만 원씩 뽑은 날도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인출된 돈의 행방이었어요. 모두 온라인 송금으로 처리되어 있었는데 받는 계좌가 모두 달랐거든요. 하지만 계좌 이름을 보니까 모두 도박 사이트 같았어요. 카지노 월드, 럭키세븐, 골든카지노. 이런 이름들이 거래 내역에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철민이가 어머니 돈으로 도박을 했구나. 5억 원 전부를. 은행에서 나오는 길이 영원히 느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지하철역까지 가는 100m가 1km처럼 멀게 느껴졌죠.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보였어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저도 몇 시간 전까지는 그런 평범한 사람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아니었어요. 5억 원을 도박으로 잃어버린 치매 환자의 딸. 15년 동안 믿었던 남편에게 완전히 속은 바보. 지하철 의자에 앉아서 거래 내역을 다시 봤어요. 한 줄 한 줄 읽어보니까 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지. 83세 치매 환자를 데리고 은행에 가서 돈을 뽑다니. 어머니가 뭘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말이에요. 도장을 찍으라고 하면 그냥 찍으셨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아, 은정아. 어디 있니? 엄마, 혹시 철민이 오빠랑 은행에 간 적 있어요? 은행? 글쎄. 갔나? 치매 때문에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은행 거래 내역은 거짓말하지 않죠. 분명히 함께 갔을 거예요. 엄마, 은행에서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뭔가 종이에 도장 찍었나? 잘 모르겠구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장을 찍으셨던 거죠. 5억 원을 날려버리는 서류에. 현관문을 열면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철민이는 아직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죠. 혼자 있는 집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았던 공간인데 말이에요. 저기 소파에서 철민이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렸겠구나. 도박 사이트를 들어가면서.
부엌 테이블에 앉아서 은행에서 뽑아온 거래 내역을 펼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었거든요. 5억 원이라는 돈이.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얼마나 절약하며 사셨는지 알고 있었어요. 외식 한 번 하지 않으시고 옷도 몇 년 동안 같은 걸 입으셨죠. 나중에 은정이가 힘들 때 도움이 될 수 있게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그 돈을 이런 식으로 잃어버리다니. 도박으로. 제가 믿고 맡긴 사람이. 시계를 보니까 오후 6시였어요. 철민이가 곧 들어올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모른 척할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5억 원이라는 돈이 너무 큰 금액이었거든요. 7시쯤 되니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왔어요. 철민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어요. 하지만 제가 부엌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걸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거래 내역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여보 그게 뭐예요? 앉아요.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요. 철민이가 천천히 다가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이미 새하얘져 있었어요. 뭔지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게 뭐죠? 거래 내역을 가리키면서 물었어요. 차분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머니 통장 거래 내역이에요. 오늘 은행에서 직접 뽑아왔어요. 철민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히고 있었죠. 15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5억 원이 어디로 갔나요? 여보 그건. 여기 보세요. 카지노 월드 럭키세븐 골든 카지노. 이게 뭔가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억제가 안 됐습니다. 그제서야 철민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5억 원을 어디에 썼냐고 묻고 있어요. 제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렇게 고함을 질러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1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도박에 썼어요. 뭐라고요? 온라인 카지노에.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실제로 무너졌죠.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83세 치매 환자 돈을 도박에 썼다고요? 여보 들어봐. 처음에는 조금씩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잃게 되니까. 그래서 어머니 돈에 손을 댔다는 거네요. 정말 미안해요. 정말로. 철민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더 이상 그 눈물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거든요. 돈은 다 날렸어요. 그게 5억 원 다 없어졌냐고요. 철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한 푼도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어머니의 평생 저축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도박을 할 사람도 아니었고 거짓말을 할 사람도 아니었는데. 아니면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새벽 2시쯤 되니까 철민이가 옆에서 말을 걸어왔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해서 5억 원이 돌아오나요? 처음에는 정말 조금씩만 하려고 했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가끔 재미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든 치매 환자 돈을 훔칠 이유는 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자꾸 잃게 되니까 본전을 찾으려고 더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빚이 생겼고. 빚? 또 다른 폭탄이 터진 거였어요. 빚이 얼마나 있어요? 그게 2억 정도. 정말로 끝이 없었어요. 어머니 돈 5억 원을 잃어버린 것도 모자라서 빚까지 2억 원.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걸까요? 사채에서 빌렸어요? 응.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철민이가 어머니를 그렇게 잘 돌봐줬는지. 왜 통장 관리를 자청했는지.
모두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죠.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이용해서 새벽 5시가 되자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법적으로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철민이는 이미 회사에 갔더라고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나간 것 같았어요. 저와 마주치기 싫었겠죠. 회사에 병가를 내고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평생 변호사 사무실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긴장되고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남편이 치매 걸린 어머니 돈을 훔쳐서 도박했어요. 변호사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것부터 철민이가 돌봄을 자청한 것, 그리고 5억 원이 모두 도박으로 사라진 것까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명백한 횡령죄입니다. 특히 치매 환자를 상대로 한 범죄라서 가중처벌 대상이에요. 실형이 나올까요? 거의 확실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 3년 정도 받아요. 가슴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5억 원 전액 배상 소송을 할 수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15년 동안 순종적으로만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제대로 싸워볼 생각이었거든요. 다음으로 어머니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의 인지 능력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필요했거든요. 의사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5억 원 같은 큰돈 거래를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현재 어머니 상태로는 10만 원만 써도 가족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럼 5억 원 정기예금을 해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치매 중기 환자가 그런 복잡한 금융 거래를 이해할 리 없어요. 소견서를 받아들고 나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무력한 어머니를 속일 수가 있지. 그날 저녁 철민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바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여보, 제발 한 번만. 5억 원 가져오면 그때 들어와요. 철민이가 또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져 있었어요. 어머니 생각만 했거든요. 83세 치매 환자가 내 돈이 어디 갔냐고 불안해하실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신다고 했을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겠죠. 여보,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줘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어떻게 갚을 거예요? 5억 원을. 철민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회사 과장 월급으로 5억 원을 언제 갚겠어요? 그리고 어머니께는 뭐라고 사과할 건가요? 어머니께도 무릎 꿇고 빌겠어요. 83세 치매 환자가 무슨 사과를 이해하겠어요. 이미 늦었어요. 그날 밤 철민이는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묻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갔습니다. 횡령죄로 고발장을 접수하러요. 평생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어떤 사건으로 오셨나요? 남편이 치매 환자인 어머니 돈을 횡령했어요. 경찰관이 자세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면서 증거 서류들도 내밀었어요. 은행 거래 내역, 의사 소견서,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경찰관이 서류들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요즘 이런 사건이 정말 많아요. 가족 중에 도박에 빠지면 치매 환자나 독거노인 돈부터 손을 대거든요. 빨리 처리될까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하면 금방 검찰로 송치될 겁니다. 고발장을 접수하고 나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철민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죠. 그 뒤로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가 왔어요. 문자도 계속 왔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만나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줘요. 모두 무시했습니다. 읽지도 않고 바로 삭제했어요. 일주일 후 철민이의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이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제가 고발했습니다. 회사 직원이 당황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사에서도 해고가 확실해진 거였어요. 전과자를 직장에 둘 수는 없으니까요.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철민이가 쓰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 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집에 옷을 가지러 온 김에 잠깐 놓고 간 거였어요. 메시지함을 열어보니까 사채 업체들과 문자가 수십 개 있더라고요. 원금 2억에 이자 8천만 언제 갚을 거냐. 더 이상 못 기다린다. 가족들한테 알리겠다. 집에 찾아가겠다. 정말로 끔찍한 내용들이었어요. 2억 8천만 원의 빚이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협박성 메시지들이 더 무서웠죠. 그제서야 이해됐어요. 왜 철민이가 어머니 돈에 손을 댔는지. 이미 사채에 2억 원을 빚지고 있었고 이자까지 쌓여서 2억 8천만 원이 된 거였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어머니 5억 원의 눈독을 들인 거였어요. 하지만 5억 원마저 도박으로 다 날려버렸으니까 이제 빚만 남은 거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를 뵈러 갔을 때였습니다. 은정아, 철민이는 어디 갔니? 요즘 안 보이네. 어머니가 철민이를 찾으셨어요. 치매가 있으셔도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 사라지면 알아차리시거든요. 엄마, 철민이는 나쁜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니? 엄마 돈을 훔쳐서 도박했어요. 어머니가 잠시 멍하니 계시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해줬는데, 그렇게 고마워했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철민이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친아들보다도 더 믿고 의지하셨죠.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니?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미 도박으로 다 날린 돈을 어떻게 받겠어요. 어머니 집을 나오면서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83세 노인이 이렇게 배신당해야 하나. 평생 모은 돈을 이런 식으로 잃어야 하나. 그날 밤 철민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 제발. 5억 원 가져왔어요. 그게 지금은. 그럼 전화하지 마세요.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거든요. 2주 후에 검찰에서 철민이를 불러다가 조사했어요. 저에게도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청에 가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긴장되고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죠. 남편이 어떤 방식으로 어머니를 속였다고 생각하세요?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진 걸 이용해서 서류에 도장 찍게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은행에서 어머니 서류만 써주세요라고 하면서 정기예금 해지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을 거예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5억 원이 사라진 걸 계속 불안해하세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신다고 가스라이팅 했어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면? 어머니가 내 돈이 어디 갔냐고 물으면 치매 때문에 기억 못하시는 거다라고 말해서 어머니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거죠. 검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하더라고요. 남편의 도박 경력은 언제부터인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022년경부터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핸드폰만 계속 들여다봤거든요. 사채 빚이 있다는 건 언제 알았나요? 고발 후에 핸드폰을 확인해서 알았어요. 2억 8천만 원 정도 빚이 있더라고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질적인 사건이네요. 구형량을 높게 요구하겠습니다. 검찰청을 나오면서 조금 안심됐어요.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 달 후에 기소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횡령죄와 사기죄로 동시에 기소됐다고 하더라고요. 사기죄는 치매 환자를 속인 부분 때문이었어요. 재판 준비를 하면서 변호사와 여러 번 상담했습니다. 실형이 확실한가요? 네, 이런 사건은 거의 실형입니다. 특히 치매 환자 대상 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이거든요. 몇 년 정도 나올까요? 3년은 받을 것 같아요.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치매 환자라서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서 철민이를 본 건 6개월 만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수척해지고 눈빛도 죽어 있었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 때문이겠죠.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목소리도 많이 작아져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재판장이 사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치매 환자인 첨호의 예금 5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온라인 도박에 사용했다. 딱딱한 법정 용어로 정리되니까 더 끔찍하게 들렸어요. 검사가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치매 환자라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적 범죄입니다. 징역 4년을 구형합니다.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었어요. 변호사가 귀띔해준 3년보다 1년이 더 높았죠.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별로 설득력이 없었어요. 이미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재판장이 저에게 물었어요. 피해자 가족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일어서서 똑똑히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믿어온 사람이 83세 치매 환자에게 이런 짓을 할 줄 몰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너무나 확신에 찼거든요. 어머니가 내 돈이 어디 갔냐고 불안해하실 때마다 치매 때문이다라며 속이고 또 속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죠. 피고인은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신다고 했으면서 뒤에서는 돈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15년간 쌓아온 신뢰를 악용한 배신행위입니다. 철민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가슴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기분이었거든요. 철민이가 마지막 변론에서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고 아내에게도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해 회복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게 지금은 능력이 안 되지만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말끝을 흐렸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겠죠.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 김철민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구형량보다는 1년 적었지만 그래도 실형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가슴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였죠. 15년 동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지만 법은 제 편이었어요. 철민이가 법정에서 나오면서 저를 바라봤어요. 마지막으로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죠.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민사소송도 당연히 이겼습니다. 5억 원 전액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빈털터리가 된 철민이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었죠. 변호사가 말했어요. 강제 집행을 해도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이미 회사에서 해고됐고 재산도 없거든요. 그럼 돈은 못 받는 건가요?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나중에 출소해서 일하면 그때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5억 원을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뜻이었어요.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어머니를 최고급 요양시설에 모셨습니다. 월 300만 원 정도 하는 곳이었어요. 제 적금 8천만 원으로는 2년 정도밖에 버틸 수 없었지만 일단 모시고 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4억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어머니 요양비로는 충분하겠죠. 물론 저는 전세로 이사 가야 하지만요. 요양원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정되셨네요. 처음 오셨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정말 그랬어요. 어머니가 예전처럼 내 돈이 어디 갔냐고 불안해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마 안전한 곳에 있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은정아, 여기 좋구나. 네, 엄마. 좋으시죠? 응, 사람들도 친절하고. 어머니가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5억 원은 잃었지만 어머니는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요양원에서 어머니와 산책할 때였어요. 엄마, 이제 아무도 엄마를 속이지 못해요. 고마워, 은정아. 딸이 있어서 든든하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비록 치매가 있으시지만 딸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건 아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 지켜드릴게요. 응, 고맙다.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5억 원을 잃었지만 어머니를 지켜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철민이가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3년형이니까 2025년쯤 나올 예정이었죠.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생각은 없었어요.
3개월 후에 철민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거였어요. 내용은 뻔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찢어서 버렸습니다. 읽을 가치도 없었거든요. 대신 답장을 하나 보냈어요. 5억 원 갚고 나서 연락하세요. 그 뒤로 편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교도소에서 5억 원을 어떻게 마련하겠어요. 6개월 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마트에서 일하다가 알게 된 분이었죠. 50대 초반에 신중하고 따뜻한 분이었어요. 처음 만날 때부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치매 환자이고 제가 평생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어머니 돈을 훔쳐서 이혼했어요. 보통 남자들이라면 부담스러워할 만한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분은 달랐어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라서 더 좋습니다. 저도 홀로 사시는 어머니가 계세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분 말이에요. 1년이 지났어요. 어머니 상태는 조금씩 안 좋아지고 계셨지만 요양원에서 잘 돌봐주고 있었어요. 제가 일주일에 3번씩 찾아뵈니까 외롭지 않으셨을 거예요. 철민이 부모님이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더라고요.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들이 83세 치매 환자한테 한 짓을 똑똑히 보셨을 테니 대신 책임지시든지 아니면 평생 부끄러워하고 사세요. 철민이 부모님이 울면서 돌아갔어요. 하지만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을 키운 책임도 있으니까요. 2년이 지났어요. 새로운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좋아하셨거든요. 은정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네, 엄마. 어머니도 좋아하시죠? 응, 착한 사람 같다. 결혼 후에도 어머니는 저희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남자친구. 아니, 이제 남편이 될 분이 동의해 주셨거든요. 어머니는 당연히 모시고 사는 거죠.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남자가 있구나 싶었죠. 3년째 되던 해에 철민이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였어요.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서 고시원에 살고 있다더라고요.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다시 기회를 달라는 내용이었죠. 역시 뻔한 내용이었어요. 이번에는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찢어서 버렸어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었거든요. 몇 달 후에 또 편지가 왔어요.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5억 원을 갚을 수는 없지만 월 50만 원씩이라도 보내고 싶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거절했습니다. 월 50만 원으로 5억 원을 갚으려면 83년이 걸리거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대신 이렇게 답장했어요. 5억 원 전액 갚고 나서 연락하세요. 1원이라도 부족하면 연락하지 마세요. 그 뒤로 편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전과자가 된 일용직 노동자가 5억 원을 언제 모으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이었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지만 제 얼굴은 알아보셨죠. 은정아, 고마웠다. 뭐가 고마우세요, 엄마? 내 돈 지켜줘서. 마지막까지도 그 일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치매가 있으셔도 딸이 자신을 지켜준 것만큼은 정확히 아셨던 거죠. 엄마,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도 고맙다. 은정이 덕분에 마음 편하게 살았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평안하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5억 원은 못 지켰지만 어머니만큼은 끝까지 지켜드렸으니까요. 장례식에 철민이가 나타났어요.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늙어버렸더라고요.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나가세요. 제발.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마저 더럽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철민이가 울면서 돌아갔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거든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 1년이 지났어요. 새 남편과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이지만 첫 번째보다 훨씬 행복해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서로를 속이지 않고 신뢰하면서 사는 관계. 이게 진짜 부부가 아닐까 싶어요. 가끔 길을 걸으면서 생각해요. 만약에 그때 철민이를 용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어머니는 계속 불안해하시면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철민이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었을 거고요. 도박 중독자들은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복수라고 말하기엔 좀 거창하지만 정의는 실현된 것 같아요. 법정에서 승리했고 철민이는 마땅한 대가를 치렀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비록 5억 원은 돌려받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남은 여생만큼은 평안하게 해드렸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그래도 15년 함께 살았는데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83세 치매 환자를 속여서 5억 원을 훔친 사람에게 보여줄 온정은 없다고. 세상에는 용서받을 수 있는 실수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가 있어요. 철민이가 한 일은 명백히 후자였습니다. 치매라는 병은 정말 무서운 질병이에요. 판단력을 잃게 만들거든요. 그런 무력한 환자를 이용해서 돈을 훔치다니. 저는 지금도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뿌듯하기도 합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정의를 실현했으니까요. 철민이는 지금도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가끔 들어요. 정과 자라서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기 어렵다더라고요. 하지만 더 이상 철민이는 지금도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가끔 들어요. 정과 자라서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기 어렵다더라고요. 하지만 더 이상 제 인생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다시는 누군가를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나이 든 분들이나 치매 환자 같은 약자들 말이에요. 작년에 마트에서 일하다가 비슷한 사연의 손님을 만났어요. 60대 여성분이었는데 아들이 치매 걸린 시어머니 돈을 훔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족인데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없고. 그분에게 제 경험을 들려드렸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를 용서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은 더더욱요. 정말 고발해도 될까요? 당연히 해야죠. 그래야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요. 한 달 후에 그분이 다시 오셨어요. 고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실형을 받았다면서 고맙다고 인사하셨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혼자만 겪은 일이 아니구나. 요즘은 치매 환자 재산 보호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인터넷으로 관련 자료도 찾아보고 강의도 들어봤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봉사활동이라도 해보고 싶어요. 어머니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막고 싶어요. 새 남편도 제 활동을 지지해줘요. 좋은 일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첫 번째 결혼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동반자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지난주에는 철민이 동생이 찾아왔어요. 형이 많이 후회하고 있다면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더라고요. 후회한다고 5억 원이 돌아와요? 그건 아니지만 그럼 만날 이유가 없죠. 동생도 울면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거든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후회했어야죠. 어머니가 내 돈이 어디 갔냐고 불안해하실 때 말이에요. 그때는 가스라이팅 하면서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철민이가 정말로 뉘우치고 있다면 5억 원을 갚으려고 노력해야죠. 일용직이라도 성실히 일해서 조금씩이라도 모아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용서해달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진정한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건데. 몇 달 전에는 사채업체에서 연락이 온 적도 있어요. 철민이 빚 때문에 제게까지 연락한 거였죠. 남편분 빚 대신 갚으실 생각 없으세요? 이혼했어요. 그리고 저는 피해자예요. 그래도 한때 부부였잖아요. 범죄자와 피해자 관계가 된 이상 상관없어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어요. 피해자인 저에게 가해자 빚을 갚으라니. 그런 전화가 몇 번 더 왔지만 모두 거절했어요. 철민이가 사채업체에 제 연락처를 알려준 것 같았거든요. 정말 끝까지 폐를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은 평온합니다. 새 남편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고 일도 안정적이에요. 마트에서 15년 일한 경력으로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직도 했거든요. 월급도 3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예전보다 20만 원 인상된 거죠. 어머니 요양비 부담이 없어지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어요. 저축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노후를 위해서요. 철민이 같은 사람을 다시 믿고 의존할 생각은 없거든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싶어요.
그래야 또 다른 배신을 당해도 견딜 수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후회되지 않아요? 그래도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전혀 후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때 용서했다면 어머니는 더 큰 고통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자랑스러워요. 15년 동안 순종적으로만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제대로 싸웠거든요. 약자를 지키기 위해서. 법정에서 승리했을 때의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제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어머니 기일이 돌아올 때마다 성묘를 갑니다. 새 남편도 함께 가서 인사를 드려요. 어머니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정말로 잘 지켜드린 것 같아요. 비록 5억 원은 못 지켰지만 어머니의 명예와 존엄성만큼은 끝까지 지켜드렸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거예요. 어머니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겠어요. 가끔 TV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가족이 치매 환자나 독거 노인을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는 사건들. 그럴 때마다 화가 나면서도 안타까워요. 왜 피해자 가족들이 참고만 있을까? 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까?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포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를 용인해서는 안 돼요. 특히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더더욱. 그런 사람들에게는 법적 처벌이 유일한 교육 방법이거든요. 저의 경험이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48세 마트 직원도 해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요. 법은 약자의 편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증명했으니까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법무법인 상담 받을 때도 떨렸고 경찰서 갈 때도 무서웠죠. 재판 받을 때는 밤잠을 설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의미가 있었어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거였으니까.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거였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순종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제가 적극적이고 당당한 사람으로 변한 거죠. 어머니를 위해 싸우면서 저 자신도 성장할 수 있었어요. 새 남편도 그런 제 모습을 좋아해요. 당신의 그런 강인함이 매력적이에요 라고 말해주거든요. 첫 번째 남편은 제가 순종적일 때만 좋아했는데 말이에요. 진짜 좋은 사람은 상대방의 장점을 알아봐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것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사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앞으로도 이 행복을 지켜나갈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찾아서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전국의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가족이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저처럼 뒤늦게 발견해서 고생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통장 거래 내역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은행에 문의하세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피해를 당하셨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참지 마시고 법적 대응을 하세요. 그래야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법은 약자의 편이에요. 제가 48세에 처음으로 법정에 서서 이겨낸 것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의지가 있으면 됩니다.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마음,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 그것만 있으면 충분해요. 저는 오늘도 어머니께 약속드립니다. 엄마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엄마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머니가 없는 세상이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지켜낸 그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살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분들이 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